먼저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계주고요. 2000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시작을 해서 사실 올해 상반기 6월까지 마지막을 인천 경기 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실 전통시장 굉장히 좋잖아요. 정면이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임금 피크제, 연봉을 높게 받는 사람들 보직을 떼고 또 임금도 연봉도 깎고 해서 저희 연봉을 신규 일자리 청년들한테 조금 나눠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임금 피크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센터에 근무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대학으로 지금 인천에 있는 청운대학교에 파견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까지는 매 후년 정도 그 서울 중부센터장으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쪽에도 와서 시장 많이 다니고 또 중부청이랑 또 일을 많이 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과연 뭘 원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뭘 원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 상인회장님들이 지원받아야 되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전부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료는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왜냐면 소상공인 안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최소한 공단에서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는 시간 정도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공단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공단의 지원 제도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처음부터 공단으로 설립이 된 게 아니고 몇 개의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도가 하나하나 더 증가가 되어서 거의 백화점식이 아니고 아울렛식의 어떠한 지원 제도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었나?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공단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고 저희 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요즘 굉장히 빠르죠. 단어에 대한 표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운영 방식부터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가장 먼저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필요한 부분은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앞에 서다 보니까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끊임없이 이런 첫인상에 대한 변화가 결국 내 시장에 대한 변화를 끌어갈 수 있고 내 점포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단에 대한 소개는 다들 아시겠지만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그 준정부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단에 전화하면 다 안 된다고 하더라. 저희가 결정한 게 없어서 그럽니다. 뭐든지 소소한 계획이 바뀌는 부분은 중기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 정부에서 만든 걸 저희는 제도를 계획을 승인을 받고 저희는 운영을 할 뿐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를 시장상인회에서는 승인을 일일이 껌껌이 받고 운영을 하듯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직접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설립 변화 과정입니다. IMF 이후에 99년도에
사실은 지금처럼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자금 지원이죠. 뭐 가계역서만 갖고 오면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그냥 줬었습니다.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때 그때 당시에 8%, 금리 싸다고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신청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의 변화를 통해서 2005년도에 시경원, 전통시장 지원하는 시경원이 설립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소진원이 2011년도에 통합이 되었죠. 통합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14년도에 통합이 돼서 지금의 공단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약서만 갖고 오면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자금 지원이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자금이 사실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대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기보다는 권한이 없는 거죠.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2016년도 저희가 직접 심사도 하고 대출도 하고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센터에 가면 자금 접수 기간입니다. 대리대출, 직접대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 내일까지 접수 기간인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자금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16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가장 지금까지 제가 있으면서 고생을 했었던 거 코로나 자금이죠. 코로나 재난지원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까지 받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주요 기능 제가 위에 오늘 주로 말씀드릴 자금, 전통시장 활성화 두 가지를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창업, 성장, 재기. 사실 전통시장은 많지가 않지만 소상공인 대부분 생애 주기, 창업을 하고 뭔가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폐업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창업, 재도전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는가 싶고요. 거기에서 저희 공단에서도 생애 주기별로 자금 지원이 사업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요즘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뭔가 일반 경쟁력 있는 점포뿐만이 아니고 전통시장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그 외에 조사, 정책, 개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통시장에 대한 현안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들어올 때만 해도 9988-234 그 대부분 건배사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중소기업청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9%의 중소기업 중에 88%가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꽤 오래전인데 오히려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93.8%까지 소상공인 비중은 더 늘어났다. 전체 기업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상공인 수가 전국의 50%가 넘는 비중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정책 방향은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요. 그러면 이거는 생활형 도소매 서비스 음식. 어떤 사회자님들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음식, 숙박, 도소매 이런 데만 지원을 하더라. 전통시장 지원은 제대로 통합이 되고 나서 제대로 안 되더라. 전통시장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보호보다는 육성 쪽으로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은요. 전통시장의 숫자도 사실 이 부분은 23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국에 1,400개 정도 있다. 이 안에는
뭐 상설 전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요. 시장들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시장 같지 않은 시장에서 지금 번듯한 시장까지 증가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숫자, 전통시장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앞, 넘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은 상인 조직화율이 96.2%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용카드 취업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금 영수증 예전에 제가 전통시장이라서 현금 영수증 하고 했더니 그것까지 바라면 너무하죠. 이렇게 상인분들이 많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금 영수증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점포별 신용카드 단말기는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가면 우리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안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포별 한 대씩은 다 있다는 게 기본적인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번 이게 공단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아마도 다는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제 사장에 보게 되면 희망운전 패키지 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세세 항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먼저 자금입니다. 혹시 공단의 정책자금 이용을 해보셨는가요? 사업자를 갖고 계신다면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대답이 없으신 걸로 봐서. 그런데 자금을 간혹가다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굳이 대출 빚 없이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제 전통시장의 회장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일부 회장님들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 대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쁜데 사실 센터까지 가기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어요. 먼 시장에서 약간 민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지만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장사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들다. 멀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은 다 바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직접 시장을 한 달 이상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가겠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은행 지점장이랑 같이 갔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직접 대출은 저희가 심사하고 저희가 결정하고 저희가 통장에 돈을 꽂아드리지만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꽂아드립니다. 그러면 보증서로 하느냐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리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서로 하게 되면 보증 수수료 0.8에서 1%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순수 신용으로 받으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서류받고 옆에 은행 지점장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은행 지점장님이 바로 서류에서 넣어드리는 이러한 일을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물론 상임회장님은 감사해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죠. 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대전에 가는데 요청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그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 이해를 그제서 그때 당시에 고마움은 고맙다라고 말을 했지만 끝났거든요. 그제서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필요치 않지만 제가 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자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굳이 내가 은행에서 이용을 하고 있던 금리를 갈아타면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혜택을 봤었고요. 혜택을 그렇게 갈아타면서까지 혜택을 본 거에는 저는 다만 한 달에 몇만
줄 수 있다면 결국 그게 나의 수익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대출마다 간혹가다가 지역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때 당시에 있는 자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금은 사실 99년도 시작을 할 때 몇 년간은 연초에 딱 시작을 해서 뭐 어떤 때는 2월이면 끝나고 3월이면 끝나고 1년 내내 자금이 없었던 반면 지금은 분기별로 월별로 나눠서 1년 내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금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끝나기도 하고 자금에 따라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급하게 연락하기보다는 최소한 한 달 정도 전 미리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용을 하고 있는 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소한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 사실 내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금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상권에서 가까운 이런 시지역, 마을 등거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데와도 굉장히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만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어려운지, 뭐 난이성,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정책자금 발행할 것인가, 아마 이용을 하고 싶은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일단 금리가 낮고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용도, 어디에 사용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힘들다, 이거 언제 갚지? 라고 하는데 그 분할 상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다 갚았더라. 그래서 다시 이용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생각보다도 적절하게 사고를 하면서 정부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많다라고 하면 중간에 다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죠. 거기에다가 심사기간이 길다고, 아마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평균 한 달 걸립니다 라고 하면 화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평균 한 달인 거고요. 운이 좋으면 일주일 만에도 나오고, 운이 순서에 조금 늦게 됐을 경우는 한 달 만에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한 달 더 걸리기도 한다는 이런 부분이 어떤 단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라고 하는데, 자격 조건은 제가 봤을 때 까다롭지만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 자금별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까다롭지 않은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한다면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직접 대출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접수받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 대상으로 한도는 최대 1억. 그러면 시설자금, 설비자금 5억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뒤에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성장촉진자금은 소상인, 위에는 제조업 대상이지만 그 밑에는 소상인인데 설비, 뭔가 소상인으로서 설비를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금 요 자금이 이용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둔 부분은 스마트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자금 헷갈리죠. 엄청나게 지역센터에서 힘들어합니다. 연초부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으로 뭔가 판매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스마트 자금 안에는 스마트 소상공인만이 아니고 뭐 혁신형, 사회적 경제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스마트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도는 일정한 한도입니다. 물론 한도라는
시작하는 건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입을 해서 그 안에 쭉 나온 금액이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건건별로 업체별로 다르기는 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올해 연초에 갑자기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신용자라고 하지만 연초 굉장히 경기 어려웠잖아요. 뜬금없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 생겨서 최대 3천만 원 한번에서 지원을 받는데 8천억 순식간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지원이 됐지만 순식간에 소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애초에 없었던 자금인데 새로 만들어진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리대출입니다. 대리대출은 저희가 직접 결정하고 저희가 직접 돈을 꽂아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자금에 대한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성장촉진자금, 일반 자금보다는 성장촉진자금, 금리가 조금 더 쌉니다. 한도 1억 원이고요. 그 밑에 일반 자금은 3년 미만, 거의 차업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1년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다음 장.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는 100% 온라인 신청입니다. 직접 사무실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온라인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장 지금 딜레마가 저희 지역센터로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코로나 시기에 전부 다 온라인화를 했더니 이제는 우리는 인터넷 활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다. 이런 어떤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조금 인터넷을 하셔야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센터에 오시게 되면 요즘 저희 공단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 층들 일일이 접수 안 해드리는 거죠. 결국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사실 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가셔야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셔서 보증서 발급을 해주세요. 왜냐? 내가 담보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은행으로 직접 가지만 담보력이 없는 경우가 99% 이상이죠. 그래서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가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해서 평가를 합니다. 신고해서 평가를 해서 한도가 안 나오면 결국 저희 확인서를 받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결정 권한을 보증재단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받는 순수 신용, 보증서고 대출이 아니고 순수 신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고요. 보증 수수료를 낮출 뿐만이 아니고 보증 수수료가 낮출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절차도 굉장히 달라지죠. 보증재단을 거치게 되면 아마도 대출받기까지 한 달 이상은 걸릴 텐데 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은 거의 여기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늘 시작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에 대한 부분 제조업이든 소상인이든 현재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면 1순위가 뭐일 것 같은가요? 첫 번째가 구인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구인이고요. 그러면은 실업자는 늘어나고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구인? 결국 그 점포에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인력과 주고자 하는 페이와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급여의 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가 구인,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대출 관심이 없겠지만 두 번째가 운용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때 자금 신청을 많이 하느냐. 얼마 전에 대목이 보면은 조금 좋았는가요? 예를 들어서 겨울을 앞두고 있으면 산지에서 물건을 왕창 구입을 해서 냉동 저장고에다 갖다 놔야 된다. 명태값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 싸게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된다. 수시로 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생각보다도 상인분들 하나하나한테 알려드리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리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게 7월 10일부터 적용이고요. 10월 10일 오늘부터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제일 위에 4.07인데요. 오늘 날짜로 4.41인가가 올랐더라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은 대출 이용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 7.87이더라고요. 일단 시중 금리보다는 최소한 낮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부분은 이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자금마다 또한 금리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연초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요거 같은 경우 고정금리 2%의 지원을 5년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1년에 4번 변화가 됩니다. 10월 10일, 7월 10일 이렇게 분기별 한 번씩 변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그러면 대부분 아까 시작하면서 정책자금에 대한 단점이 있죠. 서류가 복잡하다, 까다롭다. 요즘은 제출하는 서류는 많이 간단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소한 내가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 신분증, 신청서 이런 것 정도고 조금 더 우대 조건으로 그 금리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한 근거 자료 정도는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조 안에 상시 근로자 확인,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이 부분조차도 이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온라인 100%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데 이 온라인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는 각 지점에서 은행에 가서도 접수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접수를 받아서 공단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일단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해결해라 라는 방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은 되고 있는 모습이 결국 이런 데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AQ가 있는데요. 주변에 은행 지점장님들이랑 관계를 잘 해놨을 때 우리 상인의 회원들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자금 이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다르지만 제가 굉장히 우호적인 지점장님들이랑 같이 전통시장을 조금 다니면서 지원을 해드릴 때는 신용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지점장님, 이 상인회장님이 절대 폐업하실 분이 아닙니다. 또 사업을 망해서 접을 분이 아닙니다. 비록 신용 등급은 신용 등급 유지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신용 등급이 높지는 않지만 상환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쫙 밑거리로 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 지점장님들이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는 것 같고요. 똑같은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다 하더라도
지점장님들의 성향, 성격,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성과를 거둬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은행 지점장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 시장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작은 상권정보 시스템을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도 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정보 시스템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만이 아니고 우리 정해진 상권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업종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평균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유동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등에 대한 변화 추이,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정보 시스템에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지만 배워서 조금 수시로 들어가서 어떤 거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매출은 카드 기준입니다. 현금은 조금 누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데는 거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금 매출 기준이 높은 데는 여기보다 매출이 훨씬 더 높겠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고민을 하면서 가감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상권정보 시스템인데요.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권정보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용을 하기가 보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 상권정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변화에 대한 부분 알고 있어야지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이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은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도 사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 보호를 해서 성장을 시키고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99년도부터 지원 제도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느냐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강한 소상공인을 만들어서 강한 소상공인을 키우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호보다는 육성으로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100억 원으로 예산이 시작했지만 이 부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이트를 갖고 왔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청년들의 자제분들 유사한 친구들이 전통시장에 입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변에 한 달에 걸러 하나. 그러면 내 자식은 전통시장 내가 하고 있는데 불러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겠지만 수원에 있는 예전에 상인회장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인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나리빵 시장이라고 이것도 있는데요. 그 상인회장님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학교 선생님 출신으로서 전통시장에 입점을 해서 장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아들이 삼성전자를 다녔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데 아들이 야 거기 뭐 괜찮냐? 그만두고 와. 아들이 시장으로 왔죠.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저희 같은 경우 이해 못하죠.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의 비전보다는 시장에서의 비전을 더 봤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상인회장이 아니었었으면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몰랐었을 텐데 일반적인 정보만 갖고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상임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다니면서 교육도 다니고 또 제도도
많이들 접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언제까지 너 그거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왔는데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훨씬 더 수입도 좋고 조금 더 자유롭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결과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유치원 봤는데 잘 되는 데는 권력은 너무 높습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한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주변에 혹시 창업을 희망하는 특히 뭐 청년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청년이라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게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교육 기초과정, 심화과정, 실전과정, 연계해서 장학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1년에 2번 진행되는데 이제는 1년에 1번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크죠. 단순하게 도소매, 음식 이런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뭔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카페인데 카페에서 바둑을 둔다. 바둑 두는 카페도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꽃을 판다. 뭔가 접목을 해서 새로운 업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선정이 되고요. 서울은 경쟁률이 조금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창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죠. 성장에서는 다른 거 다 빼고 컨설팅에 대한 제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컨설팅은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컨설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컨설팅 받으시죠? 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다 컨설팅 해줘. 대부분 그 상임 교수님들 계시죠? 다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컨설팅 하는 거 외에 별도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매년 사실 예산 한 100억 원에서 그 6,500건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아예 안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문 인력, 컨설턴트를 점포로도 보내드려서 점포에 대한 문제점. 그럼 사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지원 제도부터 내가 어떤 부분이 마케팅에서 도움이 필요하냐,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통해서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만큼 전통시장 컨설팅 외에 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을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 장에 제가 담아놨는데요. 그 바우처로 컨설팅을 통해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우처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죠? 시장 패키지에서 바우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브랜드, 디자인, 제작,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팔로 SNS 마케팅. SNS 마케팅 나는 힘들다. 저희 딸내미가 저도 가지 않는 시장의 점포들을 얘기합니다. 엄마 어디 시장에 가면 뭐 맛있다는데 나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다 SNS를 통해서 시장의 점포명을 그 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알을 SNS를 통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같은 경우는 망원시장을 얘기 많이 하고요. 광장시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20대 청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점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스마트
이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상회장님은 인터넷을 판매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사장님 왜요? 요즘 추세인데. 인터넷에는 워낙에 가격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고퀄리티이면서 저가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굉장히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주로 단골 고객입니다. 단골이 소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요. 저도 이용을 합니다. 수선물. 그런데 그래도 스마트 전환을 원하시는 대세에 따라서 스마트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 바우처 300만 원 2가지까지 이용이 가능, 최대 지원 항목을 2가지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영 전략, 신제품 오타들이 많이 있네요. 메뉴 개발 또 할 수가 있겠고요. 법률 지원은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 간판, 점포 리모델링, 점포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적절하게 내 점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모든 정부 지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중부에서 교육을 하지만 교육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인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명품시장 해가지고 사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이 100년 가게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이. 정부에서는 사실 2018년도에 시작하면서 아직 사양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름 100년 가게를 네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년 된 가게예요?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한 가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서울에서 100년 가게가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 10억이 넘으면 처음에는 예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특히 중구에 이 서울 이 동네에서 연매출 10억이 안 되면 장사 망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100년 가게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기업, 중소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100년 가게라는 간판이 딱 걸려 있을 때 많은 고객들이 와서 역시 100년 가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홍보 위주로 해서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00년 가게가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돼서 이 안에서 별도의 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100년 가게 점포가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올해 추석 때 고속도로에 입점을 해서 인천공항에서는 매출이 크게 높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입점을 해서 굉장히 대박난 100년 가게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인천에 현대 아울렛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 직원한테 하나씩 이런 어떤 대박난 득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내가 연차 대상만 된다라면 인증 하나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 넘어갔습니다. 이 안에서 홍보부터 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 제도는 점차 예산은 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협동조합입니다. 전통시장도 협동조합으로도 많이 되는데 이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어떤 협동조합인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초창기 2013년 시작할 때는 400억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2억 점차 예산이 줄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더라도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은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쉽지 않은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갖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앞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과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소상공인을 벗어나는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이 앞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는 협동조합만 지원하지만 여기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는 5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자활기업 이렇게 5가지 그 부처별 지원하는 그런 업종들이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도약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그 3억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생각보다도 부처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공단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앞에 협동조합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장비 위주지만 이쪽은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보다는 사회적 경제기업 쪽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고용보험 지원하는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직장인들은 저같이 이제 1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한 9개월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고용보험을 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대표분들은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부에서 만든 고용보험 제도고요. 예전에는 직원이 있으면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화를 해서 직원이 있더라도 자영업자들 전부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폐업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 1년 가입을 해야지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 구간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느냐? 일단 공단에서 1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결국 자부담 내는 비율이 굉장히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업하기 전에는 적은 금액, 구간은 내가 매출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1구간을 하겠다, 2구간을 하겠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1구간일 경우에는 내가 내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공단에서도 지원을 받으면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입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지원받을 때쯤 가서 구간을 조금 높은 걸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고용보험은 노란우산 공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꼭 들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최대 3년 지원해서 3년 끝나고 나니까 내가 자부담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시장. 첫 번째가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문화관광형 해마다 조금씩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지원에 대한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면 문화와 관광을 시장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내 시장만의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계에서 제출하는 거 보면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디 가나 시장이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향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의 아이디어보다는 사업단의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만의 특색을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역 문화, 관광 자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특성화 시장에 선정이 되게 되면 네이밍을 많이 바꾸죠.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이름을 많이 바꾸는 게 가장 첫 번째
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 축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시장만의 뷔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은 결과 뷔페 상품을 만들고 나서 계속 이 부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보니까 사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만들어낸 것까지 가능하고 이게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판매로 성과로 이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점수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문화관광형 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장 패키지의 첫 거를 다 마찬가지로 5대 핵심 과제를 잘 실천을 해야 됩니다. 5대 핵심 과제 저희가 뭐 다다익선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지만 첫 번째 3대 서비스로 해서 편리한 지를 결제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상임회장님들, 매니저분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신용카드는 제가 느낀 부분 요즘은 웬만하면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안 받는 데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올해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충전식 카드잖아요. 충전식 카드는 제가 혹시 여기 오늘 상품권 카드 충전 가능할까? 우리 그건 안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럼 그냥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집에 오게 되면 오늘 상품권 모바일 충전식 카드로 결제가 됐다라고 뜨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지금 그 충전식 카드에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장님들이 꽤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이 오늘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아마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지류 상품권을 받았을 때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가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저는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출에 세금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가? 아까 전통시장 통계에서 봤듯이 오늘의 상품권 취급은 웬만하면 다 받고 있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늘의 상품권 과연 그 10,000원짜리 주면서 5,000원치 사면 5,000원 현금으로 거실러 주느냐? 이거는 뒤에 상품권에 나와 있듯이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시장이 있는 반면 어떤 시장에 가면 오늘의 상품권 2,000원, 1,000원을 사더라도 나머지 현금으로 거실러 주자. 이렇게 시장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객 만족도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일단 고객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상품권 시장에 이용을 해주세요. 정말 엄청나게 오래 생방 연구 많이 했습니다. 뭐 현대 제철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도 직접 아름아름 쫓아다니면서 무시 많이 홍보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세요. 남자분들이 시장 안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배우자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시장에 가면 도대체가 가격이 정착이 아니라 알 수가 없다. 이게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신뢰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AS 확실하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객 신뢰와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 사업 선정을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작년이었는지 올해 초였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상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장이 저 시장보다 상인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 시장은 패키지 2,000이 지원이 되고 저 시장은 6,000이 지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알려달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알려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특성화 시장에 대한 선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무엇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무엇을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왜 선정이 안 됐느냐라는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무엇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왜 안 됐는지를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항의하는 회장님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충 얼버무려서 떼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고객 신뢰에 대한 부분은 친절 인사죠. 회장님들은 우리 시장은 다 친절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시장에 무조건 가게 되면 한 가지라도 사서 가정주부로서 오는데요. 시장에서 쭈뼛쭈뼛 가게 되면 훔쳐도 안 하는 시장 상인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상인회장님들이나 매니저분들이나 시장 회장단에서 알고 있는 부분과 시장 상인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생청결, 요즘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요. 공용 공간에 대해서 그럴 때 오래된 점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해지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또 화장지도 없어요. 저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제가 어느 시장에 갔는데 정말 층층이 다녔습니다. 결국 화장지를 못 구해서 제가 이제 화장지가 그때 아직 출장한 아무것도 가방도 안 들고 가니까 결국은 밖에 나와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저기 화장지 조금만 주세요 해서 갔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가게 되면은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서울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일부러 화장실을 전통시장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고객선 준수. 확실히 잘 되는 시장, 매출 높은 시장이 고객선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고객선을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회장님들이 계세요. 민원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때뿐이다.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방차가 들락날락하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부시장이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단합을 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누가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2대 영향 강화는 상인의 가입률입니다. 상인의 가입률, 상인의 가입률이 낮은 시장에 있습니다. 상인의 가입을 했을 때와 상인의 가입을 안 했을 때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또 이제 상인회 또 반대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인의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통해서는 상인들의 어떤 단합됨이 있을 때 훨씬 더 그 성과가 크기 때문에 상인의 가입을 최대 100%까지 끌어올렸으려 하는 마음에서 평가에서도 넣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인회비, 정기이사회, 상인의 임원 조직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굉장히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까 방산시장에서 오셨던데 방산시장 딱 가게 되면 상인의 조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들 하나하나 제가 접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시장에 가게 되면 청년 상인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도 세대 교체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도 많고 또 상인회장들도 굉장히 젊은 층으로 교체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고민으로 모시고 이런 청년 상인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그 시장이 조금 더 젊은 시장으로 보이면서 뭔가 그 활동적인 이러한 모습이 달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죠. 안전관리. 이 중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저희가 소화기를 열심히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소화기를 훔쳐간다고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소화기는 불구라고 비치해 놓는 거잖아요. 훔쳐가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소화기를 어마어마하게 비치를 하면서 사실 불을 큰 화재로 이루어질 게 조기 진압을 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기를 어디서 줘요? 지금은 안 주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배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를 한번 제가 다시 요즘은 혹시 배포를 해주는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장의 곳곳에 소화기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게 본인들이 산 게 아니고 전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줬었던 걸로 배치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재 문제 보험. 최근에도 인천의 현대시장에서 불 어마어마하게 났는데요. 대부분이 화재 공격 가입이 거의 다 되어 있어.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얼마짜리? 최저금액. 왜 최저금액을 들었을까? 왜냐하면 이 삼성대교에서는 화재 문제 가입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기부 차관이 오시고 지자체 장들이 오시고 했는데 큰 소리로 화재 공제 보면 다 소용없더라. 100만 원 준다.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최저금액을 들었습니다. 최저금액을 들었습니다. 최저금액은 크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산, 부동산 3천만 원 따집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주는가요? 전통시장?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들어라 하는데요. 최대 금액을 들었을 때 공단에서 이제 풍수의 보험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물난리 났었잖아요. 물난리 나고 나면 또 불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곡 상상시장에서는 물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화재가 2군데가 3군데 났었거든요. 결국은 다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복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상대 서비스, 이대 역량 강화, 문광영 시장부터 첫걸음 시장, 데이터 시장 모두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광영 시장, 뒤에 시장이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한 시장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선정이 되도록 어떤 부분을 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기대 효과가 어떤 부분, 그럼 평가라는 부분이 이 시장을 선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는가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잘 녹아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현장평가 같이 따라가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대로 베껴 써서 저기 A 시장의 거를 그대로 갖다 베껴 써가지고 그 A 시장 이름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시장에 대한 사업 제도를 베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의 특색을 살리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 프로젝트 이걸 지원했을 때 과연 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를 평가위원들이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실현시키기가 무리가 있다. 시장 상임회장님이나 상임회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전문가들, 평가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시장에서 조금 베껴와서 이 시장에 접목하기가 어렵겠구나 등등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장만의 특별한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 문화와 관광과 연계를 해서 특히 지자체에 어느 정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정량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결국 매출이죠. 매출 증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거기다 매출이
결국 방문 고객 수 증가율이죠. 그럼 이런 부분을 적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를 근거 자료를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 시장의 만족도 몰래 평가 다니잖아요. 사회자님들 연락 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조심하세요. 무조건 오늘 상품권 돌려주고 그 AS 무조건 해준다고 하고 밥을 무조건 받아주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해도 시장 상인들 하나하나까지는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몰래 평가다니는, 일부러 내가 고객인 척하고 평가다니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한 요소, 뭔가 바꿨는데 시장 상인들은 고객은 물론이거니와 시장 사연들조차도 뭔가 돈 많이 썼다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기다 이제 상대 혁신, 서비스 혁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한 과제 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이 정량적인 성과로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정성적인 평가는 결국은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저희도 깜짝 놀라게 시장이 바뀐 시장이 있는 반면 분명히 특성화 시장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뭔가 조형물만 갖다 세워놓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 시장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지원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상인 회장님, 상인회, 그 다음에 시장 상인이 사실 중심이 돼줘야 됩니다. 중심이 돼줘야 되고 사업단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상인회, 상인들, 회장단이 의지가 상대 경쟁 시장보다 약한 경우에는 결국 사업단에서도 끌고 가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조화를, 전문가의 의견을 나의 고집만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금 접수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랑 사업단장과의 갈등으로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시장이고요. 특성화 시장에 대해서도 결국 특성화 시장과 다르게 이제 첫걸음 시장에 대해서도 그 5대 서비스 혁신,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조직 역량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좋아야지 그 다음 문건형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장은요. 디지털 전통시장 이 부분은 고민을 좀 잘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은 신청을 한 상인 회장님들이 만족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많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를 한다는 게 많이 접하지 않고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인력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가감이 됩니다. 굉장히 애초에 받았던 예산보다 모 시장에서는 4천만 원의 삭감이 됨으로 해서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거죠. 4천만 원의 삭감이 됨으로 해서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하수연을 만든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될 만큼 어떤 성과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평가에 따른 결과는 차등을 줄 수밖에 없고요. 차등에 따라서 결국 가열되는 시장이 있는 거죠. 사업 단장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삭감이 됐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인회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4억에 받기로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4억인데 왜 삭감이 됐느냐, 그 돈 나 어디에 썼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는 소통이 많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디지털 전통 시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판매는 사실 무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의 충분한 공감대와 전문가를 충분히 계속 유지 고용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아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4천만 원 상감이 된 시장에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성과를 늦게 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었던 거죠. 그래서 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나 디지털 전통 시장은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데, 반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점차 확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또한 최대 6천만 원이지만 인력 사업에 대해서 어디나 다 똑같이 행사 한번 하고 끝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변화가 사실은 여기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가장 지금 불만이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패키지를 결국은 바우처로 지원하다 보니까 매니저 지원,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게 나은가. 서울은 서울시가 조금 더 예산이 크다고 하면서 공단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같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 자체에서 지자체 사업과 적절하게 조금 믹스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자체에 따라서 공단에서 탈락한 데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겠다. 결국 모든 시장을 100%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지자체의 예산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워낙에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부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 상인 이런 부분이라 크게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상품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정부에서 이 지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바꿔갈 겁니다. 조만간 이제 국감 시작인데요. 국감에서 늘 오늘의 상품권은 굉장히 두드려맞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충전식 카드용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변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조금 많이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류가 점차 없어지는 걸로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지류 한전 수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정부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 관심도는 낮더라도 최소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서울시에서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공단에서 탈락이 되면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상인들이 전통시장이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함께